네, 진퇴지절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 앞에 대구가 뭐였었죠? 요 앞에 대구 맹가돈소. 자, 맹자는 그죠? 맹자 이름이죠. 가가. 맹자는 본바탕에 돈독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른말해서 유학의 공맹사상의 완성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유학을 공자가 그죠? 공자를 종주로 삼고 그 다음에 맹자를 마침으로 이렇게 삼는데, 공자가 인의예지를 얘기했을 때 이 인의예지는 성인도 하기 어렵다는데 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철안주의를 하면서 이러다가 잘못하면 정말 성인의 도가 끝나겠다 싶어서 맹자가 만들어낸 말씀이 뭐냐면은 뭐라고 그랬죠? 사단설이라 그랬죠. 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불인 인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저렇게 사람을 참아 죽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그죠? 군주가 자기는 배불리 먹으면서 백성들은 줄이게 하느냐? 그죠?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단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 군자로서 다시 말해서 위정자로서 참여하는 옛날의 관리라면은 마땅히 맹자가 말씀하신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측은지심이나 사양지심이나 그 다음에 수호지심이나 시비지심, 늘 이러한 마음을 갖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그죠? 나라는 관리는 뭐하냐? 사업영직. 사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어서도 시신으로서 위나라 영공에게 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항상 고듬을 잡아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공자가 사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뭐와 같다? 화살과 같다. 그래서 직제라 그러면서 사회에서 나라에 도가 있을 때도 화살과 같았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도 화살과 같았다. 도가 있거나 없거나 화살과 같다라고 해서 그의 고든 마음을 기렸습니다. 그것을 이 천자문의 저자인 종효는 사업영직이라고 하는 네 말씀으로 압축을 했죠. 자, 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사자도 되고요. 우리가 주역의 중풍 손귀에 보면 용사무 분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하고 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푸닥거리하는 무당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관이라는 뜻도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경을 읽는 사람을 보고 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 좋은 글귀들이 있으면 그걸 막 읽어서 이제 신명을 일으키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사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사관 같은 경우는 항상 천문을 관측해 가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조차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고 할 때는 천문을 관측하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말해서 점술과 비슷하게도 쓰이고 있어요. 사자는 중자에다가 전복자를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죠? 중을 잡는 사람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그죠? 입에 임금, 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임금이 하신 말씀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딱 중을 잡고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군주가 한 행위 하나하나, 행위와 그 다음에 말씀을 쭉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스릴 예자 이 두 가지로 봐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고기 어자의 어자는 전형적인 형성문자가 되는 거죠. 자, 고기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머리는 이렇게 해서 입 주둥이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밭전자다라고 하는 것은 한 복판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밭전자를 우리가 밭이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한 중앙 가운데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불화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꼬리지느러미를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어라고 하는 것은 병자는 잡을 병자죠. 글자를 잘 보시면요, 속에 벼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 익은 곡식이 되는 거죠. 다 익은 곡식을 여기에서 돼지해 머리 개자에서 그러니까 잡는다. 우리가 개자나 우자나 촌자나 또 하나 뭐가 있죠? 또 하나 등등등등을 손으로
잡는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 익은 볕단을 손으로 잡고 뭐 하기 위해서? 베기 위해서 잡고 있는 모양을 표현한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고들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신자에서도 공부했지만은 고들직이라고 하는 것은 신목이 들어가죠. 10개의 눈이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니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은미한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석진 곳. 우리가 은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흐미하게 보이는 곳. 다시 말해서 태극도로 표현하자면 어느 방향이라고 그랬나요? 이쪽에 동북 간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자에 본 니은이다 그러면 동북 간방에 해당되고 기역자 모양이다 그러면은 밝은 대낮에 그죠? 일을 하는 때 이런 때로 표시가 되는 글자입니다. 부수에는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글자 뜻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미한 곳에 있더라도 항상 10개의 눈이 보는 것처럼 10개의 눈이라는 것이 2개에서 5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의 눈 이렇게 되는 거죠. 10사람의 눈이 보는 것처럼 대학에서 보면은 증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자의 신독. 군자는 홀로 있어도 늘 삼가고 삼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신목소시. 그죠? 10사람의 눈이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10개의 손가락이 십수소지. 가리키는 것처럼 군자는 항상 그 홀로를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독이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쓰는 거죠. 신독의 신자의 진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이 10개의 눈이 보는 것처럼 항상 은미한 곳에 있더라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8팔자 역시 음이죠. 그래서 매우 은미한 곳에 있더라도 항상 무슨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 요새 진실이 잡기 바쁘죠. 그 진실이가 남의 거 뺏겨서 읽기는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바로 신이라는 말이죠. 자, 사어병직이고 그래서 이제 맹자가 말씀하신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 항상 백성들의 그저 이 삶에 대해서 잘못되면 아 이게 위정자인 내 탓이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결코 불의에 타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서기중용하고 노겸근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군자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 거의 어디에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모두 서자 그 다음에 거의 기자 그 다음에 모두가 거의 중용에 가까워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겸 항상 수고로와도 겸손하고 원래 이제 노겸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15번째 궤에 보면은 지산겸괴가 있습니다. 지산겸이라고 해서 그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공자나 문왕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중요한 것이 군자 유종을 얘기하는 거죠. 군자는 자 마침이 있어야 된다. 마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자기가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은 마무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특히도 여기 있는 밑에서부터 세 번째인 그 이 구3의 군자에 대해서도 노경근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내가 마침은 두고 공은 전부 다 누구한테 돌리느냐? 저희는 군주에게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공을 그거 내가 다 했는데 말이에요. 저자들은 지들이 다 한 것처럼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윗사람들이 쟤 누구 덕분에 그 자리에 있는데 쟤 잘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끝까지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을 마치려면은 자 항상 위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3에 대해서 노겸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고로운 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리에 있어서 임금이 명한 바의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참 수고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일을 공을 다 세워놓고 내 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다라는 거죠.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위에 보면은 땅이 되고 밑에는 산이 되는 거죠. 자, 같은 땅인데 누가 더 높아요? 산하고 땅하고 이거하고 산이 높죠. 원래는 저 위에 가 있어야 될 산인데
오히려 땅보다도 더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모양처럼 군자는 스스로 무슨 일에 대해서 수고롭게 일을 했어도 그것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일을 끝까지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자가 무슨 일을 맡으면은 마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항상 자, 이거는 뭐냐면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는 눈들이 많죠. 밑에서 백성들이 보는 것이 되고 또 주변의 동료들도 보고 또 위에서부터 또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삼가고 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칙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조칙이기도 하는데요. 원래 묶을 속자니까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주간이 되는 거죠. 주간 같은 거 책을 이렇게 해서 그 속에다 여러 가지 그 명들을 담아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 묶어놓은 그 글 속에 뭐가 있다? 힘이 있는 거죠.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명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위에서 명한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칙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삼가면서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서라고 할 때 서자는 모두 서자라. 여기 있는 그 글자는 제가 뭔가 착각해서 잘못 써가지고요. 그거는 고치세요. 392쪽. 392쪽에 보면은 681자죠.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거, 두 번째 문단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뭐뭐라는 뜻이다까지 깨끗하게 그냥 지워 놓으세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 서라고 하는 글자는, 자, 왜 모두 서자라는 것은 이 집이죠? 집이라는 건데, 한쪽에 이제 튀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관청이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씁니다. 들을 청자를 쓰는데, 한쪽은 늘 열려있는 공간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당, 광장이라고 할 때도 또 넓은 광자도 이렇게 쓰죠. 그래서 튀어있는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 이게 불을 피워놓은 모습입니다. 밑에 불하니까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는 모습에서 거의 모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두가 되고 백성들 가운데는 그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많아요? 백성들이 많죠. 그래서 백성들을 뭐라고도 하느냐면은 서민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밑에 이제 권력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요즘은 이 말 쓰기들을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인구의 다 대부분의 그 국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민입니다. 그래서 서민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냥 묻백성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의 서자, 모두 서자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기자하고 여기에 나오는 요 기자하고는 실은 같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미한다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기자를 잘 보시면 작을 요자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글자는 우리가 본이들 이렇게 쓰지만은 뭐가 되느냐면은, 자, 이거 참 점자로 써서 무슨 글자인가요? 수자리 숫자죠. 자, 이거죠. 한자는 점 하나에 님이 되고 남이 되고 하는 글자죠. 자, 이렇게 쓰느냐 점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죠. 자,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뭔가요? 술이죠. 산지박월. 밑에서 음이 이렇게 잔뜩 올라오고 마지막 남은 양 하나. 그죠? 석과라는 의미의 산지박월을 표현하고요. 산지박월. 그래서 양이 하나 남은 음력의 무슨 월? 술월. 음력 9월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두루두루 창을 들고라는 뜻입니다. 점주, 그러니까 창을 들고 지킨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가요. 지킨다기 때문에 이거는 수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 변방에서 창을 들고 그 미세한 것, 자그마한 것까지 잘 살펴서 지킨다라는 뜻에서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의미에서 거의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아주 미미한 것까지 거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 앞에다가 자, 나무 목자를 쓰면은 우리가 보통 기틀이라라는 말로 씁니다. 기틀이라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장치를 가지고 크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기자 들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가 있죠.
성당 다니시는 분들. 교황 말고, 그죠? 바로 그 다음에 서열 높은 분이 추기경이죠. 어디서 나온 말이라 그랬죠? 축이라는 말이 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전으로 표현하자면은 주역의 풍택 중북괴라 그랬습니다. 그죠? 위에가 바람괴가 되고 위에서 바람이 불어서 밑에 백성들에게 은택을 입힌다라고 하는 풍택 중북괴. 다시 말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중부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바깥으로는 그저 사람이 굳세면서 안으로는 욕심이 없게 그저 스스로를 비워놓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풍택 중북괴 구이효에서 공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언행은 말과 행동은 군자의 뭐다? 언행은 군자의 축이니라고 그랬죠. 축이니 축이지팔. 이 축이를 어떻게 바라느냐,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군자의 영욕지주애라 군자의 영광이냐 욕됨이냐 요 두 가지가 나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자의 언행을 뭐에다 표현했다? 여기다 표현했다 그랬죠. 제가 답사할 때마다 열심히 가서 문에 가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이제는 아셔야 되죠. 그죠? 그럼 적어도 주역의 풍택 중북괴구나. 어쨌든 그 욕심이 없는 마음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추자는 무슨 추자? 자, 지도리 추자. 이거 기자는 틀기자. 이거 순 우리말이에요. 그 지도리가 뭐라 그랬나요? 지도리. 빨리. 지도리.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입만 또 뱅글뱅글 돌죠. 자, 우리가 문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대문이 있고 방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고, 그죠? 방문하고 그 다음에 창문하고 대문하고 방 안에 붙어있는 문들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은데 대문은 좀 다르죠. 대문은 언제 두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거는 이제 문이 되고 창이나 이런 건 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호 개념으로 표현하죠. 자, 문호가 되는데요. 문 같은 경우는 워낙 집안 크기를 해야 되니까 두 짝으로 이렇게 달아놨죠. 이거를 잘 보면은 이 바깥으로 문틀이 있죠. 창문이나 대문이나 기본적인 문틀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틀만 가지고는 안 되죠. 문을 열고 닫고 하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 한쪽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끼워야 되겠죠. 이쪽도 끼워가지고 그런데 끼우는데 잘 돌아가게 하려면은 둥글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둥을 둥글게 하고 밑에도 이렇게 해서 둥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도 둥글게 파야죠. 밑에도 둥글게 파야죠. 그래서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지도리라고 한다. 그러면 지도리는 그럼 두 가지 의미죠. 항상 음양이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건 양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이제 뭐 수돌적이 암돌적이밖에 모르죠. 남자는 뭐라 그래요? 장부. 그죠? 산의 대장부가 하니까 그죠? 이걸 장부라 그럽니다. 문에 있는 거니까 무슨 장부? 산의 대장부가 아니라 문장부. 그죠? 문장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안 외우겠죠. 안 잊어버려. 그 다음에 여러 장부가 있으면 여자의 뭐예요? 음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둔태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문에 있는 거니까 문둔태. 그죠? 문둔태와 문장부. 요거를 뭐라고 한다? 지돌이라고 한다. 자기 말은 모르고 맨날 요새 영어밖에 모르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건 대문에 요 구조가 있고 그러면 자 요거 바깥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틀이죠. 이해하면 틀도 틀이라고만 하지 말고 틀도 그럼 아래 거 위에 거 양옆에 거 이름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밑에는 뭐? 밑에는 뭐? 야 어디 밟지 말고 다녀 그러잖아 옛날에. 왜 문지방. 문에 있으니까 문지방이죠. 그 다음에 어머님이 날 기다리는 거 어디에 기대서? 네, 문설주. 설주가 되죠. 그 다음에 맨 위는 뭐예요? 위니까 저 인방이라 이렇게 되고 문인방. 이것이 그러니까 인방, 설주, 지방 요게 전부 다 뭐다? 이거는 틀이다라는 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리라고 하는 요 바로 요 부분은 추가되는데요. 지도리는 그런데 문장부, 문둔태 말고 또 뭐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 같은데 방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창문이나 방문은 옛날 창호지를 붙이려면 띄었다 붙였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름은 더우니까 문을 알레에 다 띄어놔야 되죠. 그럼 띄었다 붙였다 하기가 쉽게 만드는 구조여야 됩니다. 역시 똑같이 틀이 있고 그런데 잘 보면은 이 벽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그죠? 그 옆모습을 이렇게 보자면 이런 게 하나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문에는 뭐가 붙어있냐? 자, 문짝에는, 자, 문짝엔 저기다 끼우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 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죠? 항상 튀어나온 건 뭐다? 남자다. 그죠? 이렇게 그냥 동그란 구멍은 여자다. 그럼 여자인 요거를 뭐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돌적이 그래요. 그죠? 돌적이라 그러고 여자니까 무슨 돌적이? 암돌적이. 남자인 요거는 뭘로 한다? 수돌적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끼우면 되죠. 양쪽 아래 위로 두 개로 돼 있죠. 이것도 어려울 것 없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벽은 움직이지 않은 거니까 뭐예요? 암돌적이가 붙어 있는 것. 문은 띄었다 붙였다 하니까 수, 양이죠. 항상 음양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돌적이, 암돌적이, 문장부, 문둔태를 전부 다 뭐라 한다? 지돌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자의 언행은 바로 축이라 라고 표현한 이유는 말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열고 닫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그 착안을 해서 그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대단히 훌륭하게 잘 번역을 했죠. 자, 이 예수가 그랬나? 나는 너희를 어디로 이끄는 문이다? 아니, 나는 너희를 어디요? 천국으로 이끄는 문이다. 이 역할을 표현했죠. 그때 그 문을 그냥 문 하지 않고 이와 같이 멋진 말로 갖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축이라. 제가 언젠가 한번 글을 써놨더니 저거는 지역에 있는 성당에서 가서 열심히 갖다 올려다가 어디다 놨던데요. 그래서 요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축이라고 할 때 여기다 이제 그 성당에서 갔다가 이제 축이경하고 붙인 것. 원래 주역의 풍택 중북교에서 표현한 말이고 군자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 군자의 언행은 축이니 축이를 어떻게 바라느냐에 따라서 군자의 뭐와 영광과 그래서 영자가 영화 영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영욕 영과 욕 그죠? 영광스러우냐 아니면 몸이 욕되느냐에 주장이 된다. 그래서 영욕지주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하고 요 기자는 기본적으로 같이 쓴다라고 하는 거 아까 기미한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기미한다라는 말 같이 쓰는 말이다라고 해서 그래 기틀이라라고 할 때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임금님의 음식 맛보는 상궁을 뭐라 그래요? 기미상궁이라 그러죠. 조금 먹어보고 혹시라도 이 속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자는 가운데 중자 아까 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도 들어가고 속이라라는 의미도 되고 또 맞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관역판에 그죠? 화살이 꿰뚫어서 맞추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맞출 중자죠. 맞추다라는 동사로 쓸 때는 맞추다라는 뜻이 되고 가운데 관역판이 있기 때문에 요 속을 통과한다라는 의미에서 속 또는 뭐 가운데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요게 참 올해 말에 유행되는 글자죠. 어디에서 나오던가요? 대한민국 교수협의인가 어디에서 올해의 사자성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혼용, 무도 이렇게 표현했죠. 무슨 소리예요? 이 용자는요. 그럼 여기서 용자가 쓰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무슨 용자예요? 쓸용, 떳떳할 용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자죠. 고쳐서 쓴다 이런 뜻이에요. 용이라고 하는 거 고쳐서 가을이 되면은 볏짚을 이렇게 찧어서 절구공의를 해서 그래서 고칠 경자죠.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에서 음력 언제 때냐면은 여기에서 가을에 여기가 6월이 되고 천간상으로는 경이 되는 거죠. 경하고 새롭게 이제 다시 바뀌는 때가 되는 겁니다. 양에서 완전 음으로 바뀌는 때 경과 신이라고 해서 요 경때 경일에 해당되는데요. 고쳐서 새로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쳐서 새로 쓰기 때문에 어때요? 떳떳한 거죠. 떳떳할 용자입니다. 떳떳하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쓰다라는 그대로 쓸 자에서 쓸 용자가 되는데 요렇게 떳떳하게 잘 고쳐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용렬함이 되는 겁니다.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의 뜻이 한 글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떳떳하다가 되는데 떳떳하게 이렇게 고쳐서 쓸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참 여성 대통령이 되니까
이전에 남성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어떻게 좀 잘할까 싶어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아유, 저런 용렬한 군주다. 이제 옛날에 용렬하다 해서,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용렬한 정도가 아니라 뭐냐, 이거죠. 지극히 우리가 보통 옛날에 어리석은 군주를 뭐라고 하냐, 혼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군이라라고도 표현하고 용렬하다 하는데 두 가지를 다 갖다 붙였죠. 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있죠. 대통령 이렇게 욕한다고 해서 후련하다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결국은 위 지도자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나? 바로 우리들한테 오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그래 맞아고 박장대소해 가면서 같이 덩달아서 욕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참 불행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용하다라는 건데요. 원래 용자는 떳떳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용이라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갖추어야 될 도가 되고, 그래서 이 중용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도 하죠. 그 유학에 보면은 사서 해가지고 예전에 보면은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고, 그리고 나서 경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원래 그때 중용이라라고 하는 그 글은 대학이라라고 하는 글은 공자의 제자였던 누가 바로 증자가 쓰셨던 글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용이라라고 하는 것은 증자의 제자이자 공자의 손자였던 바로 자사가 쓴 글이 중용입니다. 이 두 글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은 예경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는데 경은 없어지고 나중에 한나라 때 축약이 된 예기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예기 속에 남아있는 이 두 편의 글인데요. 이 글들이 매우 중요하다 여겨가지고 예전부터 학자들이 이건 때로 떼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얘기 전체를 공부하기엔 너무 이제 복잡하고 많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공식적으로 사서 체제로 들여놓은 것은 송나라 때 주자의 역할이라 그랬죠. 주자가 요 글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바로 우리가 그 초학자들 이른바 소학에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학부터 공부하고 중용 공부하고 논어맹자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그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천명지위 성이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품을 뭐라고 한다? 천명지위 성이요라고 표현했고, 그 성품을 그대로 따르는 거 솔성지위 도요.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거 그 수도지위 교라. 그래 도를 닦는 것을 교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 도, 교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중야자는 그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지 대본야요. 천하의 큰 근본이고 그 다음에 이때 용자를 쓰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군자가 나아가서 떳떳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화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두루두루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군자의 내적인 것은 화라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하에 두루 통하는 도인이라. 세상에 나가려면은 뭐냐? 그죠? 달도. 도가 두루두루 사방이 뻗쳐나가려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화해야 되겠죠? 사람이 용렬하면 그 도가 펴지겠나요? 저런 자 얘기 듣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화합할 줄 알고 조화로울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화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죠? 이렇게 어울려서 조화로운 사회를 이런 바로 화해를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내용 아울러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되면 또 이 말도 어려우니까 그럼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희노애락짐.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봄에 희노애락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봄에 따뜻해지니까 자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죠. 가끔가다 승질도 빡빡 나죠. 그래서 희노.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만물이 조락하니까 왠지 슬퍼집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어때요? 이제는 농사 지은 거 가지고 편하게 따뜻한 방 안에서 그죠? 즐기면서 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네 가지 감정을 가지고 다시 뭐라고 했느냐? 희노애락지 미발. 이것이 아직 발표돼서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 한다? 위지
중이요 그랬습니다. 그 옛날부터 가만히만 있으면 어디 간다? 중간이나 가지. 근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희노애락지 미발, 아직 이것이 미발,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중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드러나서 어떻게 한 것? 발이게 중절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이 다 드러나서 그 다음에 저러한 감정들이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화가 날 땐 정말 화낼 줄도 알아야 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공자가 가장 자기의 그 수제자 가운데 누구예요? 안현이 죽었을 때 얼마나 통곡을 하셨는지 나중에 제자들이 선생님 모시고 가면 선생님 심히 통곡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통곡하냐면 누가 통곡하냐라고 하셨던 거죠. 여기 표현했던 거. 그래 발익의 중절. 그것이 다 그때그때 딱 절도에 맞는 것. 이때 중자는 절도에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감정들이 다 드러나는데 딱딱 그때그때마다의 절도에 맞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화라고 한다. 위지 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저 이 슬픈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사람들 다 즐거워하는데 혼자만 그 우거지상 잔뜩 하고 있으면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화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저렇게 화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용의 도라라고 하는 것. 잘 명심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그 유학의 그 군자의 도에 대한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글자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잘 살피실 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자, 수고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거죠.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어떻든가요? 지금 불을 밝혔죠. 사방으로 두루두루 불을 밝혀놓고 이거는 덮을멱자가 되는데 원래 이제 집안이 되겠죠. 집안 내지는 관청이나 이런 데서 계속 수고롭게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힘을 써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수고롭다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들어가면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불을 밝히고 힘써 일하는 것을 표현한 글자고요. 그 다음에 겸이라고 하니까 노겸군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역의 지산 겸교의 구삼군자다라는, 일단 뭐 이 말이라도 익혀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공부에 진전이 되니까. 그 다음에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원래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오히려 스스로를 낮춘 것을 바로 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그 겸이 어떻게 말로 나타나는 거죠. 옆에 보면 말씀 한자에다 겸겸입니다. 네, 이를테면 우리가 말로 표현하자면 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겸자는 아까 병자는 볕단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렇게 잡은 모양이죠. 이거는 두 개를 거듭거듭 잡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렇게 쓴 거죠.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사람들은 보면 애나 어른이나 자기 자랑하기 바쁘죠. 공부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해서 익은 배울수록 뭐 한다? 고개 숙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것보다 남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참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묶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말을 되도록이면 좀 많이 좀 하지 말고 말을 좀 줄여라 이런 의미가 바로 겸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군자, 남의 얘기를 자기 말 하는 것보다도 더더욱이 이 사람은 내가 아까 이제 공부하는 배우는 사람이야. 자꾸 물어보고 말을 많이 해도 그건 용서가 되겠지만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죠? 남의 윗사람이 되어가지고 계속 그저 상대방 얘기, 백성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아랫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들으면은 그는 오만방자한 지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회의를 할 때 자기에게만 쫙 하고 남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거를 들어서 이쪽 부서 저쪽 부서에 분란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어때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전지전능해요. 본인이 다 알아서 명만 척척척척 하면 그게 되나요? 서로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 순임금이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호문이 호찰 이연하시다라는 말. 묻기를 참 좋아하시고 가까운 사람들의 말들을 잘 살피기를 좋아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루두루 들어서 집기양단,
그 양쪽 끝을 다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용어 기민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 중을 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견을 들어서 이 중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중용의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전체 글 속에는. 그 다음에 근자라고 하는 것은 삼갈 근자죠. 삼간다라고 하는 것. 자, 말을 삼간다라는 겁니다. 이 근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잘 보면은 혁자가 들어가죠. 혁자가 되고 자, 곧 바뀐다라는 겁니다. 글자가 이상하다. 세 개 맞나요? 세 개인가? 혁자가 되는데요. 혁어 토의 개념이 되겠죠. 우리가 오행의 이치로 자꾸 이걸 지워야. 태극도에 보면은 항상 태극도를 옆에다 늘 그려놓고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태극도를 그려놓으면 자 오행의 이치로 목, 화, 그 다음에 토, 금, 수가 되는 거죠. 계절은 목, 화, 금, 수 개념으로 나오는데 오행의 이치로 표현하자면 여기를 한번 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양이 완전히 음으로 넘어가려면 어디에서 바뀐다? 바로 여기서 바뀌는 겁니다. 토에서. 그래서 토를 거쳐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건데 그래서 고친다. 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죽이 되는 거죠. 가죽의 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처음에 만든 단단한 그 가죽입니다. 그래서 혁 속에는 그 여기 가운데가 되니까 이 가운데는 누런 그저 땅을 가는 그 소를 뭐라고 하냐 황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황우치 혁 개념으로도 표현을 해요. 누런 소의 그 굳셈이라고 하는 거. 누런 소의 단단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그죠? 가운데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항상 뭐냐 중용의 도를 취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막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이 황소의 고집처럼 그죠? 담을 때 꽉 다물고 필요할 때 그 잘못되면은 말을 내어서 어떻게 하는 것? 고치도록 하는 것. 군주라고 하는 것은 옛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잘못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잘못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칙자는 설명드렸습니다. 묶을속자라고 하는 것은 주간이나 목간을 옛날에 두루루 마는 거죠. 두루루 말았는데 그 말려진 글 속에는 바로 임금님의 명, 다시 말해서 힘이 들어있는 글. 그래서 바로잡게 하는 글 하는 데서 바로잡다, 고치다, 뭐 이제 그 조칙을 발표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법 개념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영음찰리하고 감모변색이라. 자, 소리를 듣고서 이치를 살핀다라는 건데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데 들을 문자나 들을 청자라는 것이 아니라 들을 영자로 썼죠. 귀자에다가 하여금 영자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할 영자가 되고요. 이재금자에다 가지고 이 부자는 이렇게 쓰는 거죠. 병부절에 그 무릎 꿇을 절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의 명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다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사람이 복종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일단은 내가 현실 권력 속에 군주에게 그죠? 군주의 명에 복종하는 것. 그 명을 잘 듣고 그죠? 명에 복종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가 자 군주의 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듣느냐 이른바 도가 없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늘의 명을 듣는다. 천명을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 군자가 부지 명이면 명을 알지 못하면 뭐가 되지 못한다? 무의 군자라. 그죠? 군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기본적으로 하늘이 나에게 명한 천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천명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 권력 속에서는 자 윗사람의 명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들을 영자입니다. 이 영자. 그냥 단순히 들을 청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단순히 들을 문자도 아니고 그죠? 문자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이 청자는 덕덕자니까 임금이 자 이 북쪽에 앉아서 두루두루 듣는다라고 하는 그 듣는 것이 되고 이거는 그냥 들려오는 것들 듣는 건데 이거는 명하는 것을 그냥 영하는 것을 듣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로서 임금의 명을 잘 살펴서 음이니까 그죠? 임금의 명을 잘 살펴서 듣고 그 말씀 속에서는 무슨 이치가 있는지를 또 살펴서 그죠? 명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집행해야 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음자가 되고 밑에가 원래 가로 알자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입에서 내는 말을 세울 수 있는 것.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세운다? 문자로 세우거나 또는 뭐로? 악보로 세우기도 하는 거죠. 악보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소리라는 것은 음도 있고 뭐도 있고 성도 있죠. 음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음은 글자 속에서 보다시피 문자나 악보로서 세울 수 있는 것은 음이 되고 그렇지 않고 뭐고 온갖 소리들 그저 북치는 소리 뭐 장구 소리 그 다음에 다구는 소리 사람 시끌시끌하게 떠드는 막 시끄러운 그 모든 소리들은 자 이거죠. 선비사자 악사가 되는 거죠. 경이죠. 옛날 그 편경 편종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치는 그 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타악기에 해당되고 그죠. 악사가 타악기를 작대기 숫자니까 뭐죠? 이거 작대기로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악가. 서양 음악은 성악가 그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소리한다 그러죠. 소리한다라고 이렇게 소리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음이라고 음악이라고 하면 굉장히 소폭이니까 그래서 성으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훨씬 더 큰 개념이고 작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피시고요. 그 다음에 찰리라고 했습니다. 찰자는 살필 자자인데 뭐 하는데 살피냐면 밑에가 무슨 글자? 제사제자죠. 자, 그 이제 고기를 올려놓고 또는 육달을 자니까 저녁에 그래서 이제 어두워질 때 제사는 꼭 어두워질 때 쓰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는 낮에도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고기를 올려놓고 항상 그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저 신에게 정성을 올리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고요. 그걸 이제 보통 집안에서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할 때 잡스러운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세하게 살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에서 공부하냐면 천문지리 표현했었죠. 하늘은 관성하천 하늘은 문이 되고요. 땅은 바로 지리입니다. 하늘이 자 음양의 이치를 두루두루 베풀어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월성신의 밝음을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저 위에서 양과 음이 만나서 빛나는 일월성신을 바로 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문이라 관상하 천이라고 하죠. 하늘에 있는 상을 보고서 그 다음에 부이 차러지리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땅에 있는 이치를 살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천문지리 되는 거죠. 천지 물리가 있는 거죠. 옛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물리가 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잘 이치를 이해를 못해요. 물리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글자 문자로만 알고 글자에 글에 대한 이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보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이 뜻글자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리가 나지 아니하면 무슨 소리냐? 천문지리의 그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결코 그냥 공부의 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이 바로 이거가 되는 거죠. 하늘이 바로 일월성신의 음양 소장의 이치를 쭉 내려주면 땅에 뭐가 생겨난다? 사계절이 생겨나는 거죠. 이 속에 자 이제 오행의 이치가 생겨나는 건데 그 이치를 그대로 잘 본받아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뭐다? 배움이라 그랬죠? 누가? 윗사람이 요거를 누구한테 가르친다 그랬나요? 자식들한테. 그죠? 제자들한테. 뭐를 고무격려시키면서 가르친다 그랬죠? 매로 때리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했는데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조금 회초리로 혼내주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그대로 잘 고무격려시키면 칠복자니까 전복자 중에 맞춰서 해주는 거니까 고무격려시키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아유 그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간다? 고스란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갖다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덮어서 그죠? 잘 덮어서 잘 키워주면 이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옛날에 글자를 학자를 어떻게 쓰느냐 앞에다 속에다가 문이라고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은 아는데 제가 이거는 아는데요. 왜 이렇게 쓰나요? 뭐 해석 못하면 안 되겠죠. 그냥 멋스럽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러한 이치 속에서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이 저 위에서 해와 달이 저놈 미우니까 오늘은 저놈은 안 비춰줘야지. 내가 이쁜 쟤네들만 비춰줘야지. 나한테 열심히 제사 지내는 놈한테만 해줘야지. 그러던가요? 두루두루 베풀어주는 거죠. 저 위에서 백성들에게 자 두루두루 베푸는데 그래서 하느님처럼 베풀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루두루 땅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가운데 내가 앉아있는 내가 그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어떻게 한다? 똑같이 베풀어주는 거죠.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게 전부 다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어느 쪽이든지 간에 똑같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베풀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전법의 이치입니다. 그죠? 이 가운데 여기를 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두루두루 땅이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그게 이가 되는 거죠. 마을이 되는 거죠. 마을 리자 자체 이미 뭘로써? 정전법으로서 구성된 마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는 지을 수 없잖아요. 두루두루 함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그저 이러한 정전법의 원리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누구다? 임금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릴 리라는 말 속에 이미 공동체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정전법의 이치가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음찰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느냐? 간모변색하고 이궐가윤이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라는 것이 듣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파악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뭘 갖고 파악을 해요? 말 갖고 표현하죠. 아까 영음찰리 그랬잖아요. 일단 말을 듣고 그런데 말만 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을 신자가 사람 인자 말씀하니라 그러지만 천하 이거 믿기 힘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죠? 야, 네 말을 왜 믿냐? 너 진짜 내 말 믿었니? 우리 그런 소리도 많이 하죠. 세상에 믿을 게 없는 게 사람의 말인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믿음이라는 걸 중시해가지고 믿을 신 가운데 중앙토에 믿을 신이라고 인의 예지 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만 갖고 믿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간모라 그랬잖아요. 그죠? 간모 변색. 그 사람의 행동 거지, 낯빛 이것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저 군주가 지금 저렇게 얘기는 했는데 심사가 뭐 뒤틀리고 꼬였구나. 아니면 정말 기분 좋아서 얘기하는구나. 그런 것 등등을 잘 분별해 가면서 해야지. 옛날 절대군주제 시절에 지금 뽑는 대통령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서로 간의 기색을 살필 줄 아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믿음도 보면은 말 가지고 믿는 건 한 40%밖에 안 된대죠.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다음에 뭘 가지고 하느냐.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분위기, 그 다음에 표정.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참말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간 못하면 뭐예요? 저런 바보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더더욱이 관리로서 그 다음에 백성들의 항상 민정시찰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백성들이라는 게 자기 의견 표현 다 할 줄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데는 자기 말하고 싶은 게 다 있지만 굳이 말할 필요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표정이나 그 다음에 몸가짐이나 이런 속에서 두루두루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를 살필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행동거지가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냐? 낯빛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 낯빛 가운데서 더 정확한 게 어디예요? 어디? 눈동자. 그래서 맹자가 표현했었죠. 눈동자를 살펴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동자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죠. 사람의 눈빛이 우리가 저 사람 살기가 느껴진다. 저 사람 좀 멍청하다. 전부 다 눈빛 속에 드러 나타나는 겁니다. 자, 감이라라고 할 때 볼감자는 옛날에 그 거울을 뭘로 만들었냐면 쇠로 만들었죠. 동경. 그래서 청동 거울인데요. 그래서 쇠금자를 썼고 감자는 볼감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거울
없었었던 시절에 자기 얼굴빛 어디다 비춰보던가요? 뭐 이건 시골 생활 해보신 분들한테 그저 물이죠. 저 오물에 가보면은 물속에 잠깐 파란 하늘도 보이고 누구 윤동지 시에도 나오죠. 저 그저 우물 속에는 뭐냐 파란 하늘도 보이고 하얀 구름도 있고 뭐 두루두루 가는 겁니다. 또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 생활하면서 참 애들이 꿈을 많이 잃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면 미리미리 다들 떠놓죠. 엄마가 미리 다 떠놓고 그다음에 이제 세수 때 물이 그냥 얌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으면 거기 다 해서 뭐부터 봐요? 얼굴부터 보죠. 근데 요즘 목욕탕 가서 거울만 보고 이러고 자기 모습 보기 봅니다. 밑에서 사람이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숙이는 게 없어요. 요새 가서 고개만 빳빳하게 들고 쳐다보는 것도 아마 그 거울 속에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내려다보는 거죠. 자기 모습을 내려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그릇 명자입니다.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죠. 거기에 자기의 뭐가 비치냐 신하신자인데 신하신자는 원래 눈을 크게 뜨고 라는 거죠. 사람의 눈, 그죠? 눈을 크게 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자기 모습이죠. 사람인자. 모습이 그 위에 어른거리는 모습 이겁니다. 이거를 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볼감자예요.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이게 자체가 볼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요것만 계속 때로는 물이 흔들리기도 하니까 집안에서 또 봐야 되니까 청동 거울 한쪽 면을 만질만질하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제 쇠금자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전에 오늘날과 같이 저 구슬 유리라는 걸 만들 줄 알고 뒤에다 뭐 칠하는 걸 알았으면은 그게 먼저 나왔으면 글자가 달라졌겠죠. 뭐 수정에 옥자가 들어가든가 뭐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청동 거울이다 그러면은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참 도대체 이해가 요 청동 거울 그러면 여기다 꼽는 뭐 하나 해놓고 막 이렇게 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도대체 저게 왜 거울일까 그랬어요. 나중에 박물관에 가봤더니 저쪽 면을 붙여주더구만요. 그죠? 아주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깎아놔가지고 그래서 이 청동 거울이 옛날에 여자들 경대라고 할 때도 저게 그 맨질맨질하게 그저 잘 다듬어 놓은 쇠 판들입니다. 이제 이때 청동 거울은 주로 옛날에 무당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할 때 주로 많이 썼다라는 건데 일본 애들이 특히 신사에 많이 보관되고 있는 것이 이거죠. 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울 감자되고 잘 본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바로 모양입니다. 옆에 있는 이 글자는 해치치라고도 표현하고요. 해치치인데 사용 자체가 이렇게 좀 구부린 모습이죠. 그래서 벌레 웅크릴 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웅크린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가 되고요. 해치할 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태 그러는데 바닷속에 사는 물과 해태가 아니라 해치라고. 해태는 뭐예요? 해태다 그러면 김이죠. 해태는 김입니다. 그래서 해치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광화문에 서 있는 건 해치 개념으로 해야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부모에서 막 태어났을 때 웅크리고 태어나죠. 웅크리고 뭐 어떻게 생긴 모양? 그냥 희멀건한 모양입니다. 아이 하자도 아니고 흰백자를 썼죠. 그냥 희멀건한 모양이 되고 아이 하자는 이제 통천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쓰는 글자가 되죠. 그래서 막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웅크리고 희멀건한 모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활모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수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했죠. 물기가 있어야만이 자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이고 모원시청사에서 지난번에 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별할 변자는 자 신자가 되는 거죠.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간상으로 아까 나왔듯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표현했죠. 아니에요? 자 갑을 그 다음에 화를 중심으로 해서 병, 정, 그 다음에 중앙토에 무, 기, 그 다음에 경, 신 이렇게 돼 있죠. 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고집경자 해가지고 고칠경자에서 자 농산물들을 다 곡식을 털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알곡만 걷어들이는 거죠. 알곡을 걷어들여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설립자에다가 열십자죠. 1부터 10까지 분류 해놓는다라는 겁니다. 제일 크고 좋은 것은 뭘로? 종자로. 그죠? 씨앗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용, 그 다음에 세금용 등등으로 해서 쭉 나눠두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매울 시인 이렇게 표현해요. 맵다라는 뜻은 야무지다 이런 뜻입니다. 야무지게 분류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가 엉뚱하게 뭐 사람 죽인다 이런 뜻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갖다 덧붙이는 말이고. 그래서 야무지다 맵다에서 야무지고 맵게 이것을 잘 분류해야만이 1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농사 때까지. 그래서 야무지다. 그래서 잘 분류해 놓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지러운 말들을 잘 분류해 놓는 것이 바로 뭐다? 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말씀 사자.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분류해 이게 뭐냐면 실은 곡식이기도 하죠.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한 집안의 부가 되잖아요. 항상 요거 가지고 뭐가 생겨나요? 다툼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나누는 것을 잘 나눈다. 칼로. 그죠? 이게 분별할 변자입니다. 말로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변호사가 되는 거죠. 힘으로 하는 것은 판이죠. 우리가 매판자보은 할 때 이 재물을 힘으로 나누는 것은 이렇게 되고 그죠? 정확하게 딱 결단해서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 말로 나누는 건 변호사. 그 다음에 빛색자의 색이라고 하는 건데요. 낯빛이라는 표현도 하고 얼굴색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색깔 개념으로도 표현하는데요. 뱀파자입니다. 뱀파자에다가 요 글자를 그 뱀의 그 꼬리로 뭐 교미한다라는 데서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뱀이 해당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축, 인, 묘, 진, 사에서 사월이 아마 여기일 겁니다. 뱀사자로 표현을 하죠. 뱀이 자, 이 먹이를 잔뜩 먹은 모양이기도 하고 요때가 주역의 괴상으로 표현하자면은 양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중천 건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천 건월이 되고 순양으로만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순양으로만 가득 차 있는 물건을 도대체 뭘로 표현해야 되느냐? 그죠? 이 둥근 거. 해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직접 엽사 만질 수 있는 거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경험한 거. 그러면은 요거에서 가장 둥글면서 잘 굴러다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뱀 개념이죠. 뱀이. 그래서 뱀은 둥근 모양이죠. 둥글면서 길죠. 바로 이 양보의 모양을 닮은 것이 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냐? 사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뱀 같은 경우는 또 먹으면 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어린 왕자에서도 보듯이 애가 와서 이거 물어보죠. 어른한테. 이거 뭐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야, 뭐 묻어가지고 너 귀찮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세상에 이건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보아뱀을 삼킨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 뱀은 이렇게 통째로 물건을 삼키죠. 배가 불룩해져가지고 다 소화시킬 때까지는 안 움직이는 게 바로 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양을 표현할 때 바로 뱀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약물 중에 하나, 약물이 바로 뱀이죠. 남성들이 그죠? 양기운 높인다고 뭐 먹는다고요? 그것도 어디에 있는 뱀? 용문산에 있는 뱀 좋아한다 그랬죠. 얼마나 잡아먹었는지 용문산에 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생겨났다고 그랬나요? 자라 용봉탕집만 잔뜩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건이라라고 할 때 자 빛색인데 바로 그게 그 그죠? 먹고 눈빛이 반들반들 거리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로 교미하는 그러니까 이제 양기운이 가득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요 빛이라고 할 땐 참 다양한 뜻으로 표현하죠. 낯빛이다라는 말로도 쓰고 그냥 색깔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또 남자가 이렇게 바라볼 땐 또 여색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그죠? 예,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서는 낯빛이다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사람이 실은 사람 몸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얼굴이죠. 그래서 낯빛 개념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궐가요하니 면기지식이라 줄 이자입니다. 그 아름다운 꾀를 주니 면기지식이라 그 공경이 심기에 힘써야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가요, 기지식.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글이 되겠네요. 줄 이자의 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그 경복궁의 동궁전에도 이유문이라라는 게 있죠. 아니 이유각인가요? 이유문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그 동궁의 문 중에 하나 이름이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준다라는 뜻이죠. 원래 주는 것은 자, 요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은 음이죠. 자궁이죠. 땅이죠. 음이라라고 하는 계집여자고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음이요. 이것도 음이죠. 여자의 자궁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바로 땅을 표현하는 겁니다. 땅에 대해서 대지는 만물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둘 다가 음과 음으로 같다라는 뜻이니까 같을 여자입니다. 같다라는 걸 양으로 표현하지 않고 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음은 뭐 그죠? 이 길러내서 기르는 그 만물의 어머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고 그 음에 그죠? 그 음이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뭐가 하나 생겨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막 생겨나기 때문에 크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그것이 생겨난 것이 바로 이 태가 되는 거죠. 여자의 자궁 속에서 생겨나면 이게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비로소 되는데 그죠? 여기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자라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재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로 준다라는 의미의 줄이자입니다. 줄이자. 그러니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재물로서 더 보태준다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건 중요하죠. 우리가 재화라고 할 때 화자 재물이 있어야 뭔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물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자입니다. 어조사로 그냥 어조사란다. 그 지시대명사로서 그란 뜻이 있고요. 이것도 지시대명사로 둘 다가 그라는 뜻인데요. 권이라고 하는 것과 그라고 요거는 원래 뭐의 원형이냐면은 원뜻이 키죠. 옛날에 그 대나무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짜가지고서는 만드는 것이 바로 기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죠? 이 끝 뒤에 가서 이렇게 까부는 그 모양이에요. 까부는 모양인데 그래 나중에는 글자를 이제 분간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그 기자로 갖다 쓰고 여기다 대죽을 써서 키라는 뜻으로 썼는데요.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은 매번 그 명칭을 얘기하지 않죠. 집에서 가족끼리 통하는 말 뭐예요? 엄마 나 그거 좀 갖다 줘. 예, 그거 좀 가져와라. 그거 해도 그냥 알아듣죠. 우리 엄마가 지금 무슨 일을 하니까 아빠가 지금 뭘 하니까 그것 좀 가져와 그러면 알아서 갖다 줘요. 듣지 않아도. 이 정도가 돼야 가까운 사이라 그랬죠. 부부 사이에 뭐가 안 통하면 그저 세 마디가 안 통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같이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좀 해보라 그랬죠. 잘 못 알아들으면 우리 잘못 살았는가 보다 하라고. 그런데 애들한테는 절대로 이그저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죠. 애들은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엄마가 가장 정확하게 단어 구사해가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옛날에 방아 찢다가 까불다가 그죠? 계속 지금이야 뭐 우리가 방앗간에서 이미 다 봉지로 돼 있는 거 사다 먹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키에다가 까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그러면서 하다가 바쁜데 지금 해야 되는 먼저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야야야 그거 좀 가져와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갖다 주죠. 아빠는 또 어디 나가는데 야야야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빨리 가져와 그러면 뭐 갖다 줘야 된다? 도끼. 그래서 아빠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지니고 다녀야 될 거죠. 누가? 아빠가. 그냥 남자 아니에요.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총각 같으면 굳이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늘 갖고 다니는 게 도끼가 되는 것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데 다만 어디 들어갈 때는 안 된다? 방 안에 들어갈 때. 그죠? 그래서 지게 호자에다가 여기다 두는 거죠. 도끼는 저 밖에다 두고 가라 이 소리예요. 그게 어디다? 구체적으로 못탕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다 던져놓고 가고 이거고.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항상 야 이거저거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뭐다? 이사자죠. 이렇게 되는 것이 되고 이거는 그 기는 바로 키라고 하는 데서 나오고 옛날 농경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언덕 한자가 되고 이 권자는 어떻게 되면 거꾸로 역자가 들어가죠.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싹이 나서 이제 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막혀서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하품음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펼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품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해서 들어가서 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빠질 궐자, 우리가 궁궐궐 할 때 요걸자 썼죠.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빈 구석이 있는 것, 채워지지 않는 빈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그 빠져 있는 부분을 지켜라. 그쪽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언덕 한자를 써서 뭔가 비워져 있는 그 곳, 그죠? 우리가 쉽게 소홀히하기 쉬운 그 곳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홀히하기 쉬운 그 곳 개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궁궐이라고 할 때 궁궐을 임금님이 계신 곳을 궁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랬죠. 궁은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운현궁이 있듯이 대원군의 집. 궁은 대궐이라고 쓰든가 아니면은 궁자를 같이 붙여서 궁궐을 쓰든가 아니면 뭐만 쓴다? 궐만 쓰는 걸로 돼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시장이 서울시장이 돼가지고서는 자 경복궁에서 무슨 축제하면서 궁 그랬죠. 이건 굉장히 스스로 비하시킨 말입니다. 그건 겨우 뭐냐 이 조선의 경복궁은 뭐다? 그냥 저 일본의 천황의 뭐예요? 그냥 이왕직에 불과하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궁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또 색깔도 묘하게 외색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궐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임금님이 계신 곳에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이 이렇게 있으면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정면 쭉 보면은 옆에 두 눈이 내가 다 안 되니까 백미러가 있듯이 그 여기서 자 물루에서 지키는데 자 이 옆쪽은 잘 안 보일 겁니다. 시야가 확보 안 되고 만약에 누가 오나 하고 고개를 이렇게 빼서 보다가는 어떻게 돼요? 화살 맞아서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죠? 이 사각지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궐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경복궁으로 표현하자면 무슨 궐? 저쪽에 저기 십자각 있었죠. 동십자각, 서십자각. 그게 원래 그 경복궁의 이 끝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일본 놈들이 그죠? 이 한국을 그저 조선의 저 식민지로 만들면서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무슨 뭐 황제냐? 정리해버리죠. 저쪽에 있는 서쪽 궐은 아예 서십자각은 아예 없어버렸고 이거는 일부러 딱 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백성들하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짜, 아름다울 가짜라고 하는 것은 북주자에다가 바로 더할 가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을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거기다 뭐 노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꽤 유자는 자, 요 글자는 뭐라 그랬죠? 어른 추라 그랬죠? 오래된 술 추자. 술병 유에서 꼭 닫아둬도 향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오래된 술 추자가 되고 오래된 술은 누구한테 준다? 어르신한테 준다. 그래서 이 어른 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뭐다? 개다. 개가 사람하고 오래 살다 보면 어때요? 영물 다 되죠? 사람 속 많이 알아가지고 저 눈치 살살 보는 그래서 꽤 유입니다. 이 대신에 글자가 이렇게 쓰면 어떻다? 오히려 유. 오래된 개가 또 오히려 누구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인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힘쓸 면자의 면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자 이건 면할 면자죠. 면할 면자는 뭐라 그랬나요? 입구는 자궁이죠. 엄마의 자궁에서 자 자식이 나오려면 어떻게 뭐부터 나온다? 머리부터 요렇게 그죠? 요렇게 나오나 아까 고기어자의 요 부분도 머리 부분이잖아요. 그죠? 머리부터 요렇게 나오고 그러면 나중에 다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자궁의 문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면할 외곱 다 나오면 이제 면한다라는 것이 되고 요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 써야 되는 거죠. 힘력자를 써서 힘쓸 면자입니다. 누가 힘쓰나요? 아이도 힘써요. 엄마가 혼자 낳았나요? 야, 네가 나오고 싶어서 낳았지. 내가 뭐 너 낳았냐?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줄탁동시라 그래서 병아리가 깨는데도 먼저 어떻게 돼요? 본인 속에서 아이가 충분히 나올 시간이 돼야 되지 아니면은 절대로 못 낳는 겁니다. 그냥
제왕절개하거나 그럴 땐 문제가 되죠 오히려 그죠? 줄닭종시라 해서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속에 있던 병아리가 엄마 이제 나 나갈 때가 됐어 나 이제 충분히 나갈 수 있어 해서 뭐 한다 속에서 똑똑 두드리는 거죠. 그래 똑똑 두드리면 그래 알았다 그래서 엄마가 바깥에서 탁 깨주는 겁니다. 그래서 줄탁이죠. 줄탁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나온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애 때문에 속상하면 야 내가 뭐 너 낳고 싶어서 낳냐 네가 나오고 싶어 나오니까 낳지 그러는데 그게 힘쓸면 자 같이 힘쓰는 겁니다.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기자 있고 그 다음에 공경할 지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자는 일월성신이라 그랬죠. 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해와 달이 되고 그게 되고 그런데 그 신이 뿌리시니까 그냥 뿌리니까 이거는 땅 귀신 기라고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항상 그를 받든다라는 의미 밑에 일자는 한결같이 받든다라고 할 때는 정성스럽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그래서 다만 또는 공경히 이런 부사로도 이렇게 쓰입니다. 다만 공경이 식이라고 하는 건 심을 식자죠. 나무를 곧게 세워서 심는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곧게 세워야 자라는 거니까 그 심을 식자가 되고요. 그냥 지팡이를 꽂아둔다라고 읽을 때는 치라고 읽는 글자입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